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3장. 여권은 있나요? 낯선 나라에선 항상 소지하고 다니죠. 켈리가 한마디 덧붙였다. 지금 내겐 이곳보다 더 낯선 곳은 세상에 없어요. 다이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여권은 은행 금고에 있어요. 가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돈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은행에 도착한 다이앤은 곧장 아래층 금고로 내려가 자신의 금고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여권을 집어들고 손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와 금전 출납 개원에게로 다가갔다. 계좌를 닫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이앤 스티븐스. 금전 출납 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서류 정리용 캐비닛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카드를 훑어나갔다. 그가 카드 한 장을 찾아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다이앤에게로 돌아왔다. 고객님의 계좌는 이미 정리가 됐는데요. 스티븐스 부인. 다이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난 그가 가져온 카드를 다이앤의 앞으로 내보였다. 계좌 폐쇄, 사유, 사망. 다이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카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금전 출납 개원을 쳐다보았다. 내가 사망한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점장님과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몸을 바르르 떨었다. 됐어요. 다이앤은 켈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구로 향했다. 여권과 돈을 챙겼나요? 여권은 챙겼어요. 그들이 내 계좌를 폐쇄시켜 놨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간단해요. 그들은 KIG이고 우린 아니잖아요. 다이앤이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오, 맙소사. 또 왜 그래요? 급히 전화를 걸 때가 있어요. 다이앤이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들어가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뽑아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다이앤 스티븐스의 이름으로 된 계좌예요. 아직 유효한... 죄송합니다, 스티븐스 부인. 기록을 보니 부인의 카드는 분실된 걸로 나와 있네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며칠 안으로 새 카드가 발급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다이앤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켈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내 신용카드까지 취소해 놓았어요. 켈리가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켈리는 무려 30분에 걸쳐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온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파리에 있는 계좌는 아직 별일 없을 거예요. 당분간 그걸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켈리.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죠? 브루클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있어요. 당신은요? 뉴저지까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덫에 걸려들게 될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러는지 알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유럽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내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그들의 작전이 성공했군요. 켈리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니에요. 우린 갈 수 있어요. 다이앤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어떡해요? 내 우주선이라도 타고 가려고요? 내 것을 타면 돼요. 오번가 보석상의 매니저 조셉 베리는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켈리와 다이앤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반지를 팔까 해서요. 이건... 그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우린 귀금속을 사지 않습니다. 오, 그거 참 안 됐군요. 조셉 베리가 몸을 돌리려 할 찰나 켈리가 주먹을 펴보였다. 그녀의 손엔 커다란 에메랄드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3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7캐럿짜리 에메랄드 반지예요. 세팅은 백금으로 되어 있고요. 조셉 베리가 무척 흥미롭다는 듯 반지를 쳐다보았다. 그가 소형 확대경을 집어들고 눈에 꼈다. 아주 아름답군요. 하지만 우리 업소에선 2만 달러만 주세요. 2만 달러라고 하셨나요? 네, 현금으로요. 다이앤이 그녀를 흘끔 돌아보았다. 켈리? 베리가 다시 반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다면 그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뒤편 사무실로 사라졌다. 미쳤어요? 그런 헐값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머무르다간 우린 목숨을 잃게 돼요. 우리 목숨의 가치가 고작 이 반지의 가치에 비할 수 있겠어요? 다이앤은 대꾸하지 못했다. 조셉 베리가 미소를 실실 흘리며 다시 나타났다. 사람을 길 건너 은행으로 보내 현금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았다. 이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켈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이건 그저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이건 그저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녀의 생일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좋은 아침이네요, 달링. 네, 좋은 아침이군요. 그녀는 그가 먼저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다. 기대와는 다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오늘 일 없죠? 하이킹 좋아해요? 뜻밖의 말에 켈리는 적잖이 실망스러웠다. 불과 일주일 전 그들은 생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나마나 마크는 깜빡 잊고 있던 것이었다. 네, 같이 하이킹이나 갈래요? 좋아요. 30분 후에 데리러 갈게요.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디로 가는 거죠? 차에 오르기가 무섭게 켈리가 물었다. 그들은 하이킹 복장을 한 채였다. 퐁텐블로 성 주위에 좋은 코스가 있어요. 오, 거긴 자주 가나요? 그냥 도망치고 싶을 때 종종 가곤 해요. 켈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말이죠? 그가 망설이다 대답했다. 외로움. 그곳에 가면 외로움이 한결 가셔요. 그가 켈리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을 만난 후론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퐁텐블로는 멋진 성이었다. 파리의 남동쪽에 위치한 그 성은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먼발치로 당당한 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크가 말했다. 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많은 왕들이 이곳에 살았었죠. 루이 4세부터 시작해서요. 오, 정말이에요? 켈리가 그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 당시에도 생일 카드가 있었을까? 그가 생일 카드를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니 꼭 어린애 같네. 그들은 성에 도착했다. 마크가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5km 정도는 걸을 수 있겠죠? 켈리가 피식 웃었다. 매일 무대에서 걷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마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어서 갑시다. 네, 그들은 여러 장엄한 건물을 지나 삼림지로 접어들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푸르른 숲속엔 그들만이 있었다. 눈부시게 청명한 날이었다. 따스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그러네요, 마크. 당신이 오늘 한가해서 정말 기뻐요. 켈리는 뭔가를 기억해냈다. 당신은 오늘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하루 쉬기로 했어요. 오, 그들은 신비하게만 느껴지는 숲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15분쯤 걸었을 때 켈리가 물었다. 얼마나 더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즐겨 찾는 곳이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몇 분 후 그들은 빈터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 중앙엔 거대한 떡갈나무가 서 있었다. 여기에요. 아주 조용하네요.
나무엔 뭔가가 살짝 새겨져 있었다. 켈리가 다가가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생일 축하해요, 켈리. 그녀가 할 말을 잃은 채 잠시 마크를 돌아보았다. 오, 마크. 달링 고마워요.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무 안 해요? 켈리가 나무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눈높이에 텅 빈 공간이 보였다. 그녀가 나무에 나 있는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작은 상자가 만져졌다. 선물 상자였다. 이게 뭐죠? 열어봐요.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켈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자 안엔 3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7캐럿짜리 에메랄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세팅은 백금으로 되어 있었다. 켈리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한동안 반지를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몸을 돌리고 마크를 와락 껴안았다. 내겐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달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요. 켈리, 난 당신을 사랑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행복감에 젖어 어쩔 줄 모르는 그녀가 좀 더 힘껏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영영 자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달링.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당장 결혼합시다. 우린 안 돼요. 그 대답은 마크에게 충격이었다. 깜짝 놀란 마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죠? 그럴 수 없어요. 켈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잘 알죠. 날 사랑하나요? 그럼요. 그런데 왜 나랑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돼요. 이해할 수 없군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가 혼란스럽다는 얼굴로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켈리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들려주는 순간 마크는 영영 자신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거란 사실을 알았다. 난 영영 당신의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켈리에게 있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사연이었다. 마크, 우린 절대 섹스를 할 수 없어요. 8살 때 강간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녀가 전혀 관리되지 않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남자에게 끔찍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난 섹스에 관심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나요. 두렵기도 하고요. 난 반만 여자예요. 난 변종이에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크가 켈리의 손을 잡아쥐었다. 미안해요, 켈리.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군요. 켈리는 침묵했다. 섹스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켈리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물론이죠. 난 당신의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좋은 벗을 사귀는 건 말입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늘 함께 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섹스는 금방 식어버려요, 켈리.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절대 식지 않아요. 난 당신의 마음과 영혼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당신과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섹스를 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켈리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안 돼요, 마크. 그럴 수 없어요. 어째서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분명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내가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날 떠나게 될 거니까요. 그럼 난 상처를 받을 거고요. 마크가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가 왜 당신을 영영 떠날 수 없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나의 가장 소중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켈리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크,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마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아요. 켈리가 환히 웃으며 그를 꼭 끌어안았다. 오, 진심이에요? 그도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어쩌겠어. 그녀의 볼을 타고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승낙할게요. 마크가 에메랄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내일 아침 날 패션쇼장까지 태워줘요. 나랑 같이 일하는 모델들도 만나보고요. 하지만 그건 규칙에 위배된다고. 방금 그 규칙이 바뀌었어요. 마크가 다시 한번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둘게요. 다음 날 아침, 켈리와 마크가 패션쇼장에 도착했을 때 켈리는 하늘을 가리켰다. 비가 올 것 같네요. 모두들 날씨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아무도 나서서 해결을 하려 하지 않는군요. 마크가 고개를 돌려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켈리는 마크의 표정을 보고는 말했다. 오, 미안해요. 그냥 진부한 표현일 뿐이에요. 마크에게선 아무 대꾸가 없었다. 켈리가 들어섰을 때 분장실엔 대여섯 명의 모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발표할 게 있어요.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으니 다들 참석해주세요. 순간 분장실 안이 술렁거렸다. 그동안 베일에 싸둔 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겼어요? 켈리가 자랑스레 말했다. 젊은 시절에 캐리 그랜트를 닮았어요. 와, 언제 소개해 줄 건가요? 지금요, 이곳에 와 있어요. 켈리는 분장실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달링. 마크가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가 순간 고요해졌다. 모델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농담하는 거 아니겠죠? 농담일 거예요. 마크 해리스는 켈리보다 30cm쯤 작았고 평범한 외모에 회색 머리는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 첫 번째 충격이 가시자 모델들이 앞으로 다가와 예비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다.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너무 기뻐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축하 메시지가 끝나자 켈리와 마크는 분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가며 마크가 물었다. 그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켈리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누가 당신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오, 왜요? 내가 표지 모델로 나온 패션 잡지가 도착했어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켈리는 다시 분장실로 향했다. 분장실 문에 다다른 그녀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켈리가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할까요? 켈리는 잠자코 모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돈 많은 남자들마저 싫다고 했던 켈리잖아요. 대체 그 남자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동안 잠자코 있던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건 간단해요. 뭐가요? 내 말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녀가 머뭇거렸다. 말해봐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의 눈을 통해 상대를 본다. 그녀의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다. 결혼식은 파리의 법무부 건물에서 열렸다. 켈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모델이 들러리가 되어주었다. 건물 밖엔 모델 켈리의 결혼식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물론 파파라치들도 와 있었다. 샘 메도우스는 마크의 들러리였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지? 마크와 켈리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미처 신혼여행지조차 생각해두지 못했다. 마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곳을 말했다. 생모리츠.
켈리가 불안 섞인 미소를 지었다. 생 모리츠. 그들은 생 모리츠에 와본 적이 없었다. 도착해서 둘러본 그곳의 경치는 숨 막힐 듯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진 장엄한 산자락과 푸르른 계곡은 황홀하게까지 느껴졌다. 바드루츠 팰리스 호텔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었다. 마크는 미리 방을 예약해 두었고 그들이 도착하자 지배인이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허니문 스위트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크가 잠시 망설였다. 저 스위트룸에 트윈 침대를 놓아줄 수 있나요? 지배인이 단조로운 음성으로 물었다. 트윈 침대 말씀입니까? 네, 부탁합니다. 네, 그러죠. 고맙습니다. 마크가 켈리를 돌아보았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아요. 그가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목록을 꺼냈다. 엥가딘 박물관, 드루이드의 돌, 생 모리셔스, 분수, 기울어진 탑. 켈리와 스위트룸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마크가 말했다. 달링, 상황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린 그저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이러는 거니까 염려 말아요. 우린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난 그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도 날 원하길 바랄 뿐이에요. 켈리는 그에게 와락 안겼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크는 미소 지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들은 아래층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스위트룸으로 올라왔다. 침실엔 트윈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동전을 던져 침대를 고를까요? 켈리가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요, 아무 침대나 먼저 골라요. 15분 후 켈리가 욕실을 나왔을 때 마크는 침대에 들어가 있었다. 켈리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살짝 걸터 앉았다. 마크,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난 정말 괜찮아요. 잘 자요. 내 아름다운 사랑. 잘 자요. 켈리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쉿, 아무 말 하지 마. 만약 네 엄마에게 입만 뻥긋했다간 다시 돌아와 죽여버리겠어. 그 괴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쳐버렸다. 그가 그녀 안에 뭔가를 죽여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남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안겨주었다.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그동안 억제해온 감정들, 그동안 쌓아두었던 열정들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일제히 터져나왔다. 마크를 돌아보자 켈리에 숨어있던 욕정에 불이 확 붙어올랐다. 그녀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그의 침대로 다가갔다. 내게 자리를 내줘요. 마크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아까 내가 당신 침대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난... 켈리가 그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침대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녀가 잠옷을 벗고 그의 옆자리를 슬그머니 파고들었다. 나랑 사랑을 나눠요. 오, 켈리. 그래요. 그는 부드럽고 느리게 시작했다. 너무 부드러워. 너무 느려. 수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켈리는 좀 더 강렬함을 원했다. 그녀는 거칠게 그를 덮쳤고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황홀한 기분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그들이 서로의 품에 안긴 채 누웠을 때 켈리가 말했다. 당신이 보여준 관광 목록 있잖아요? 네. 그냥 던져버려요. 나지막한 그녀의 말에 마크가 활짝 웃었다. 너무 바보 같았어요. 켈리가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달콤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이내 기진맥진해졌다.
불을 끌게요. 그녀가 바짝 긴장을 하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의 따스한 몸이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크가 불을 끄자 켈리가 조심스레 눈을 떴다. 켈리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켈리? 켈리? 그녀가 백일몽에서 번쩍 깼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는 다시 뉴욕 5번가의 보석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조셉 베리가 두꺼운 봉투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2만 달러입니다. 전부 100달러짜리 지폐죠. 제 정신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고마워요. 켈리는 봉투를 열고 $10,000를 꺼내 다이앤에게 건넸다. 다이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반은 당신 몫이에요. 어째서요? 난 이걸 나중에 갚으면 돼요. 켈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우리가 그때까지 무사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깟돈은 아무 문제도 아닐 테니까요. 이젠 여길 빠져나갈 궁리나 하자고요.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4장. 렉싱턴 대로에 접어들었을 때 다이앤이 택시를 멈춰 세웠다. 어디로 가려고요? 라과디아 공항으로요. 켈리가 깜짝 놀라며 다이앤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공항에 깔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왜... 켈리가 신음을 뱉어냈다. 좋은 작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이앤이 켈리의 손을 가볍게 톡톡 치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한 후 켈리는 다이앤을 따라 터미널로 들어갔다. 그들은 유나이티드 항공 카운터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이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행 보통석 2장 주세요. 언제 떠나실 겁니까? 다음 비행기로요. 이름은 다이앤 스티븐스와 켈리 해리스예요. 켈리가 움찔했다. 직원이 잠시 비행 스케줄을 훑었다. 다음 비행기는 2시 15분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잘 됐군요.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았다. 켈리도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요. 잘 됐네요.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어요. 다이앤이 현금을 건넸다. 아예 킹즐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네온사인을 하나씩 걸고 다니지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메리칸 항공부스를 지나쳐갈 때 다이앤이 걸음을 멈추고 카운터로 다가갔다. 마이애미행 보통석 2장 주세요. 다음 비행기로 떠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스케줄을 확인했다. 다음 비행기는 3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잘 됐네요. 우리 이름은 다이앤 스티븐스와 켈리 해리스예요. 켈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어요. 다이앤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직원은 그녀에게 영수증을 주었다. 카운터를 나오며 켈리가 말했다. 이렇게 하면 천재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법은 10살짜리 아이들도 훤히 꿰뚫어 볼 거예요. 다이앤이 터미널 출구로 걸음을 옮겼다. 켈리가 황급히 그녀를 따라잡았다.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관둬요. 알고 싶지 않네요. 터미널 앞엔 수많은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두 여자가 터미널을 빠져나와 세워져 있는 택시에 올랐다. 어디로 갈까요? 케네디 공항으로 가주세요. 그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적어도 난 그러네요. 아무래도 무기를 구해보는 게 좋겠어요. 곡사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이앤은 몸을 앞으로 숙여 운전사의 사진 신분증을 확인했다. 마리오 실바.
실바 씨, 미행당하지 않고 케네디 공항까지 가주실 수 있나요?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다.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그가 갑자기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고 급하게 유턴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너를 돌아 나가다가 갑자기 무섭게 속도를 높였다. 두 여자는 백미러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들을 뒤쫓고 있는 차는 보이지 않았다. 마리오 실바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요? 네. 그 후로 30분에 걸쳐 마리오 실바는 갑작스레 이리저리 차를 돌리고 비좁은 골목을 맹렬히 달려나갔다. 그리고 택시는 케네디 공항 입구에 멈춰섰다. 다 왔습니다. 마리오 실바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다이앤이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냈다. 요금에 추가로 더 드릴게요. 운전사는 돈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마리오 실바는 운전석에 앉아 두 여자가 케네디 공항 터미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테너 킹즐리 씨를 부탁합니다. 델타 항공 카운터의 직원이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네, 표 2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 5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마드리드에서 1시간 경유해야 하고요. 바르셀로나엔 오전 9시 2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걸로 주세요.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요. 다이앤이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며 켈리를 돌아보았다. 라운지에서 기다리도록 하죠. 30분 후 해리 플린트는 휴대폰으로 테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원하시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델타 항공을 타고 바르셀로나로 갈 겁니다. 비행기는 케네디에서 5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마드리드에서 1시간 동안 경유할 거고요. 바르셀로나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좋아. 곧장 회사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로 가도록 해, 플린트. 그리고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도록 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는 거 알고 있겠지. 테너가 전화를 끊자 앤드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접은 옷깃에 꽃을 꽂고 있었다. 여기 스케줄이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앤드류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한테 이걸 가져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바보처럼 그 꽃이 뭐냐고. 앤드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내 결혼식 때 꽂고 갈 거야. 내 들러리로 말이야. 킹즐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대체 무슨... 순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 그건 7년 전이었어. 결혼식 같은 건 없다고, 이 멍청한 놈아. 빨리 꺼지지 못해? 앤드류가 멍하니 서서 상황 판단을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려댔다. 나가! 킹즐리는 형이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디다 처박아 뒀어야 했어. 킹즐리는 생각했다. 이제 곧 때가 올 거야.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는 부드럽고 평온무사하게 이륙했다. 켈리는 창밖으로 멀리 사라져가는 뉴욕을 내다보았다.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다이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젠간 그들이 우릴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우린 적어도 미국을 벗어나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그녀가 손가방에서 프린트해온 자료를 폈다. 베를린의 소냐 베르부르그. 그녀는 사망했고 남편은 실종된 상태예요. 덴버의 게리 레이놀즈. 그녀가 머뭇거렸다. 마크와 리처드. 켈리가 출력 정보를 들여다보았다. 그럼 파리, 베를린, 덴버를 돌아 다시 뉴욕으로 오겠단 말인가요? 맞아요.
프랑스는 생세바스티앙을 거쳐 들어가면 될 거예요. 켈리는 하루빨리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샘 메도우스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다. 왠지 그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엔젤까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스페인에 가본 적 있어요? 마크가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땐 아주 켈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내가 안고 살아야 할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이앤. 세상엔 마크 같은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사랑에 빠지면 곧바로 세상이 신비하게 바뀐다는 동화를 읽었었죠. 마크와 나의 결혼 생활이 바로 그랬어요. 그녀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아마 리처드와의 결혼 생활도 그랬을 거예요. 다이앤이 나지막이 대꾸했다. 맞아요. 마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켈리가 미소 지었다.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난 늘 그가 아이의 마음과 천재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녀가 킬킬 웃었다. 왜요? 그의 옷차림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었거든요. 첫 데이트 때 그는 맞지도 않는 회색 정장에 갈색 구두, 초록색 셔츠, 그리고 밝은 빨간색 넥타이를 걸치고 나왔죠. 결혼 후엔 내가 직접 그의 옷을 챙겼어요. 그녀가 입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거 알아요? 마크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색 정장, 갈색 구두, 초록색 셔츠, 그리고 밝은 빨간색 넥타이 차림에 그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이 젖어들고 있었다. 마크는 선물을 사와서 날 놀라게 해주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가 준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 젖은 눈가를 훔쳤다. 이젠 리처드에 대해 들려줘요. 다이앤이 미소 지었다.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면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내 비밀 버튼을 눌러줘. 난 웃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무도 이 장면을 녹화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그녀가 켈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비밀 버튼은 전화기의 방해사절 버튼이었어요. 리처드는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성이고 전화기의 버튼은 성을 세상으로부터 갈라놓는 해자라고 했죠. 다이앤이 뭔가를 떠올리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훌륭한 과학자였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뭐든 고치길 좋아했어요. 새는 수도꼭지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난 항상 리처드가 손봐놓은 것들을 다시 고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야 했어요. 물론 그 사람 몰래요. 그들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남편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만난 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증발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켈리가 하품을 했다. 잠을 좀 자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왠지 내일은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녀는 얼마나 흥미진진할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해리 플린트가 바르셀로나의 엘프라트 공항의 인파를 뚫고 활주로가 내다보이는 커다란 판유리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이착륙을 알리는 보드를 올려다보았다. 뉴욕발 비행기는 스케줄의 변동 없이 30분 후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플린트가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30분 후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였다. 태평스러운 관광객들, 출장 온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플린트는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었다. 터미널을 나오는 승객들의 수가 점점 줄더니 이내 뚝 끊겼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이앤과 켈리는 보이지 않았다. 플린트는 5분간 더 기다리다가 탑승 게이트 앞으로 향했다.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플린트가 투덜대듯 말했다. 연방 항공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행기 화장실에 이상한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플린트는 이미 활주로로 내려가 있었다. 비행기에 다다르자 승무원들이 하나둘씩 내리는 것이 보였다. 승무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연방 항공국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 기내로 들어갔다. 승객은 보이지 않았다. 승무원이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네, 폭탄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플린트가 객실 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디에도 그들의 흔적은 없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비행기에도 없었습니다. 킹즐리 씨. 테너의 음성은 무서우리만치 부드러웠다. 플린트, 그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건 확인했나? 물론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도 그들이 탑승 상태에 있었나? 네, 그럼 그들이 대서양 어디엔가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거나 경유지인 마드리드에서 내렸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군. 안 그런가? 물론 그렇습니다. 킹즐리 씨. 하지만 알았어. 그럼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생세바스티앙을 거쳐 프랑스로 들어갈 모양이군.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에겐 4가지 선택이 남아있어. 다른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로 들어가거나 기차, 버스 또는 차를 빌려 타고 이동하는 것. 테너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들은 버스나 비행기나 기차로 이동하는 것을 꺼릴 거야. 논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차를 빌려 생세바스티앙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군. 만약 내가 말할 땐 끼어들지 마, 플린트. 마드리드에서 생세바스티앙까지 오는 데만 5시간쯤 걸릴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지금 당장 마드리드로 가도록 해. 그곳 공항에 렌터카 코너를 사사치 뒤져서 그들이 무슨 차를 빌렸는지 알아봐. 차 색깔과 회사명까지 모든 걸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서 차를 빌려 큰 차로 생세바스티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그들을 기다리도록 해. 그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그리고 플린트, 네? 명심해. 반드시 사고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